안녕하세요. 프램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 월간지 웨지의 인터넷판 웨지 인피니티 12월호 기사에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 한국을 이루었을 때 일본은 최악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는 전문가의 특별 기고를 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리처드 롤리스입니다.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리처드 롤리스의 분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실제 통일 한국이 곧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최악의 안보 환경과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길더라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월간지 웨지의 12월호는 지난 20일 발매가 되었고 이 내용은 27일 인터넷판 웨지 인피니티에 게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반도는 앞으로 남북이 하나로 된 새로운 조선을 이루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것은 일본에게 악몽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대안의 하나로 중거리 핵 전력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리처드 롤리스는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내면서 많은 정보를 취득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제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가치는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분석과 예측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진단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저의 이 의견이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리처드 롤리스는 호전적인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핵 비확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고 인정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처음에는 미국과 동맹국을 괴롭히는 지역의 트러블 메이커로서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까지 했지만 이제는 반항하는 애물단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핵을 무장 해제하려고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러시아까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피해들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통제 불가능이 되어버린 북한은 진정한 핵 보유국으로 다양한 핵 분열 무기까지 개발하고 있으며 대량의 플라토늄과 고농축 우라늄보다 더 고급 무기까지 개발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 최고 헌법상의 의무라고 보고 있는 호전적인 북한은 완전히 한국의 상전이 되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의 국가 기반인 통치기구를 잠식해서 한국을 종속시키는 것인데 지금은 한국이 북한의 핵 전략 무기 능력이라는 위협에 엎드려 북한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은 여러 선제적인 공격으로 한국을 괴롭힐 것이고 예고 없는 다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의 핵 전력에 대응할 수 없다는 잔혹한 현실 앞에서 더욱더 북한에 순종적이고 불복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종속되는 관계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고 남북한이 원하는 대로 곧 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권은 우리 시대에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북한의 종속 항목으로 희생하더라도 남북 평화를 실천하려고 한다고 봤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엉뚱한 도발이 있더라도 한국과 미국이 절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북한의 착각이 실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현재 정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희생해서라도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대북 유화 정책과 남북 관계의 책임을 모두 미국에 떠넘기고 있으며 친중국 정책 등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미국을 불편하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봤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한국은 굴욕적인 항복을 의미하는 세 가지 조항의 합의를 중국과 맺은 것은 충격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한국 정권의 이러한 뒤죽박죽 전략과 수렁 관계에 탈출하려는 조치를 취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리처드 롤리스는 한미 동맹은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시나리오를 거친 후에 결국 2030년까지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미국이 철수하면서 한국은 북한에 영원히 종속되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동생 한국을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며 일본을 완전한 대적으로 간주하는 것에 한국과 정치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공감대를 발견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은 한국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북한과의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정권이 한미 동맹을 파괴한 후에 남북 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한국의 보수파 정치권에서도 핵무기 보유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게 되는 긴장 관계가 된다면 엉뚱하게도 일본에는 최악의 사태가 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남북한이 통일이 되거나 어떤 연합체가 되면서 하나의 국가체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적대 관계의 종료와 같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한반도에서 통합운동이 촉진이 되면 통일 논의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리처드 롤리스는 이런 평화협정과 통일협상에서 북한이 지배적인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한국의 진보 정권은 기꺼이 굴욕적인 양보를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하나의 시나리오로 중도의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개입해야 하고 압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어느 시나리오가 되더라도 일본은 참혹한 미래에 대해 새로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의 핵 우산을 보다 확실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 방법으로 일본 본토의 중거리 핵 전력 시스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일본은 미국의 중거리 핵 전력 시스템 도입으로 국가를 지켜야 하고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배치와 훈련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일부 한국에 대한 예측과 진단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일본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점에서 재미있게 읽은 칼럼입니다. 조금 길었지만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일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중의원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 카드를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28에서 29일 요미우리, 마이니치, 니혼게이제이 신문 등은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을 인용해 내년 1월로 예상됐던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일정이 내년 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간 일본 정계에서는 스가 총리가 현재 6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내년 초 중의원을 해산해 재신임을 물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9월 지병을 이유로 중도 사임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오른 스가의 임기는 아베의 자민당 총재 자녀 임기인 내년 9월 말까지다. 중의원 해산 후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하면 스가 총리는 국민의 신임을 내세워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경쟁자 없이 연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1월 중의원 해산이 힘들어진 이유로 꼽히는 것은 역시 코로나19다. 일본에선 3차 확산기를 맞아 연일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NHK 방송 등에 따르면 28일 일본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684명으로 하루 기준 최다치를 경신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국면으로 돌입할 경우 일정 기간 정치 공백이 불가피하고 선거운동 기간 확산 위험도 높다.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함께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당장은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스가 총리의 측근은 마이니치 신문의 총리는 중의원 조기 해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스가 총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12월 5일 전후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내년 정기국회 역시 1월 하순에 시작하던 예년과 달리 1월 18일 전후로 앞당겨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 등이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스가 총리가 내년 1월 중의원 해산 카드를 포기할 경우 해산 시기는 정기국회에서 2021 회계연도 일반 예산안과 디지털청 창설 등과 관련한 주요 법안을 처리한 뒤인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키는 스가 정부가 봄부터 총선 준비에 들어가 7월 22일 임기가 끝나는 도쿄도 의원 선거일에 맞춰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경우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코앞이라 혼란도 우려된다. 내년 9월 5일 막을 내리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직후도 유력한 해산 시기로 꼽힌다. 이 시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악승할 경우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총리가 승리할 가능성도 매우 커진다. 다른 해산 시기로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마친 후부터 현 중의원 임기 만료일인 10월 21일 사이가 거론된다. 이 경우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 자민당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져 선거 승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니키는 스가 총리가 내년 초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해산 타이밍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때까지 코로나 대응과 동시에 통신요금 인하 등 주요 정책으로 꾸준히 실적을 쌓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의 추가 비용이 2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대회 조직위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내년 여름으로 대회를 연기하면서 발생한 추가 경비를 약 2천억 엔, 우리 돈 2조 1220억 원으로 최종 추산했습니다. 추가 비용에는 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 사용 예약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비롯해 고용기간이 연장된 조직위 직원 인건비와 입장권 환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대회 개최 비용은 총 16조 5천억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조직위는 도쿄도 일본 정부와 협의를 마친 뒤 12월 중 새로 추산한 총대회 비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3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토바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상황을 고려해 올해 7월 개막 예정이었던 도쿄 대회를 1년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8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까지 최다인 2,684명에 이르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계속돼온 고질적인 리더십 부재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가 요시히데 정부의 더욱 강력한 방역 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고 있지만 경기 위축을 우려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도쿄도 간 책임 떠넘기기가 장기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마련된 전문가 자문기구인 코로나19 대책분과회 오미 시게로 회장은 지난 27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각 지사와 국가가 더욱 확실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분과회에서 아무리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 경각심을 높이려 해도 좀치 귀담아 듣지 않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 대한 불만이 담겨있다. 분과회 소속의 한 전문가는 아사히 신문에 정부의 위기감이 조금도 전달되지 않는다. 국민의 행동에 수정을 요청하는 정도의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상황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일본 정부의 안이한 코로나19 대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재정에서 여행비를 지원하는 관광 활성화 시체 고투 트래블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 27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삿포로시와 오사카시에서 출발하는 여행에 대한 고투 트래블 이용 자제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분과회 등 전문가들은 완전한 대상 제외를 요청했으나 지방 경기의 위축을 우려한 정부의 입장 때문에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는 이용 자제로 톤다운이 됐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른 도쿄도를 고투 트래블에서 제외할 것인가를 둘러싼 마찰은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투 트래블 일시 중단 지역 선정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은 광역단체 지사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지난 21일 도쿄도가 고투 트래블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부가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서 그런 만큼 이번에도 정부 쪽에서 제대로 판단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자체 간에도 대책들이 어긋나고 있다. 아이치현은 현내 최대 도시 나고야시의 음식점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나고야시는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관광객용 할인 쿠폰 사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기유병원의 스가타니 노리오 의사는 감염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동과 모임을 제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고투 트래블 사업으로 통해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이 분명한 만큼 환자가 급증한 현 상황에서 이를 계속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가 경제대책보다는 의료 제재 유지에 더욱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 일본 전역에서 새롭게 나타난 확진자는 2683명으로 7일 만에 하루 최다치를 경신했다. 지금까지 가장